관련 조사입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굳이 월세 사느니 차라리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28개월만 최대. 본격 가을 이사철에 접어든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2년 4개월 만에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전세값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1만 4,022건 중 전세 거래가 8,70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거래 건수가 월세 거래 건수를 앞질렀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전세 가격의 하락 등 여러 원인으로 전세 수요가 증가를 했다는 뜻입니다. 방금 제가 전세 가격의 하락 등 여러 원인이라 말씀드렸는데 그중 하나는 빌라 전세 사기로 인해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이 팽배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풀로 받아서라도 빌라가 아닌 아파트로 가겠다는 수요가 더해진 결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월세 가격 변동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2022년 한 해 화두가 바로 금리 인상에 따른 월세 전환 증가였습니다. 금리가 상당히 올라갔으니 전세자금 대출 월 이자 비용이 월세를 앞지르니 차라리 보증금이 적은 월세로 갈아타자는 수요가 증가한 것이죠. 이때 수많은 부동산 유튜버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갱신 청구권 만료로 인한 전세 대란과 더불어 월세 가격이 매매가를 밀어올릴 것이라며 2022년 폭등론을 주장하다가 사망하셨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폭등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주 작은 지표의 변동으로 부동산 가격에 폭등이 찾아온다고 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임대차 시장이 모두 월세로만 이루어져 있는 미국이나 영국도 아니라 임대차 시장이 전세와 월세로 양분화된 대한민국에서 전세 수요는 감소, 월세 수요는 증가하더라도 그게 전체 파이의 증가를 뜻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맹목적으로 수용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능력은 바로 검증하는 능력인 점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을 100% 신뢰하지 마시고 항상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준생, 저 사람은 왜 2023년 대구를 매수하라고 했는지, 왜 서울이 아닌 광역시를 매수하라고 했는지 의심하시고 제가 실적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보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꼬마 빌딩 투자 광풍이 불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법인을 설립하고 꼬비를 사면서 수십억 대출을 받고 꼬비 월세가 대출 이자를 앞서면서 임대소득과 시세 차이까지 거두면서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면서 아파트 투자는 투자가 아니다. 꼬마 빌딩 없이는 자산가가 아니라며 아파트만 가진 자는 벼락거지라는 밑도 끝도 없는 논리를 만들어내셨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기가 위축되니 정말 안전하다던 통임대 임차인은 나가버리고 다시 세입자를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해하는 모습들. 가장 심각한 것은 수십억을 받았기 때문에 수반되는 엄청난 대출이자 현재 그분들이 받았던 꼬빌 경매로 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꼬마 빌딩 컨설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강남 부동산 보세요. 경매에 나오지 않고요. 정말 튼튼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들어볼까요? 강남에 꼬마 빌딩 산 사람이 많을까요? 비강남에 꼬마 빌딩 산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비강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추천한 대부분의 물건지는 바로 비강남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컨설턴트들이 통임자라서 안전하다라고 중개해온 빌딩들이 매수인에게 매도되자마자 임차인들이 승계 거부를 외치면서 매몰차게 나가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령 컨설턴트가 악의적으로 스타트업 법인을 임차인으로 세팅하고 팔아 넘겼더라도 현실을 정말 조사해서 범죄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검증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짜고 덤비는데 어떻게 사기를 안 당하지 않겠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이 모든 것이 꼬빌 시장은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를 컨설턴트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검증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꾼들이 판치는 꼬빌 시장 말고 경쟁도 필요 없는 그냥 일반인들이 매수하기만 하면 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는 아파트 시장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단 언젠가는 꼬빌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라는 마음만 먹어주시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꼬빌 역시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언제 얼마에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사이클이 매우 중요하기에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읽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밤 10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게는 Q&A 우선 답변권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